지금 경기도에서요, 서울을 오가는 2층 버스가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3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는 26일까지 운행된다고 합니다. 2층 버스 도입 문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2층 버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시범 운행 중 2층 버스 혹시 타보신 분 있으시면요, 타보니 어떻더라 이런 의견 주시면 또 방송 중에 반영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대학교의 김필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전에는 이제 관광용으로 운행되는 2층 버스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제 경기도에 이제 서울로 가는 2층 버스가 시범 운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스와는 그럼 물론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2층 버스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예.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좌석의 위치 이런 것들이 좀 틀리고요. 지금 국내에서 운행되는 게 한 23대 정도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광용하고 또 대학 통학버스용이 있습니다. 예. 2층의 구조나 이런 부분들 또 타는 탑승객의 명수가 이런 게 틀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79명이 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운전석까지 포함입니다. 근데 1층이 이제 28명이고 2층이 51명, 2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인 거나 시스템 자체가 조금씩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9명 그러면 착석한 사람 포함해서 이제 서서. 맞습니다. 전체 쓰는 게 아니라 앉는 사람 자리에 앉아서 탈 수 있는 인원이.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광역용 버스 자체가 입석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좀 더 한 대를 가지고 많은 이 인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좌석에 모두 다 착석하는 이런 상태를 말씀드립니다. 예, 관광용 2층 버스랑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제 시범 운행 중인 이 버스는 그럼 어떤 버스인가요? 이 버스는 영국제 제품입니다. 예. 가격은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일단 길이 자체는 좀 길죠. 12.86m니까 축 자체가 바퀴가 3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바퀴 한 축이고 뒤에 지지대를 위해서 2축 3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높이가 4.15m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고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4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낮은 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일해서 다녀야 되는. 그래서 이번 같은 코스도 수원, 김포, 남양 쪽 이렇게 세 군데를 서울로 오가는 코스로 지금 잡혀 있는데 예. 일부 코스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고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우회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네. 자, 관광용이 아닌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 2층 버스 네. 출퇴근용으로 쓰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예. 일단 2층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것도 그렇지만은 교통 인프라,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도로폭이 좁다든지 또 곡선 구간이 너무 좁다든지 하게 되면은 운행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3일째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겨울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 많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거장에 접할 때 일반적으로는 나무에 닿는 경우도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상당히 좀 무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 특히 도로 구조물의 이 높은 위치, 긴 위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접촉에 대한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 도로 상황과 이제 2층 버스가 잘 맞을 것이냐 이런 네. 문제가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로수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이 도로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실정과 잘 맞습니까? 고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예. 사실 이 여러 가지 특성에서 안전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주 동안의 운행을 하면서 이 세 군데가 3주가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하거든요. 예.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몇 명 탑승을 해서 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내년 1월 달에 결정을 할 텐데요. 몇 가지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 일단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운전법이 상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습관적으로 합니다. 운전자들이. 예. 따라서 운행 도중에 이 승객이 쓴다든지 따로 2층에서 내려온다든지 하기는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2층 자체가 높이가 성인의 높이에 비해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좀 머리가 달 수가 있어서 좀 낮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계단도 7계단이 극경사로 돼 있는데 2층 같은 데는 고령자들이 탑승하기는 거의 다 불가능하고요. 또 생각 이상만큼 2배 정도의 인원이 탈 수가 있지만은 예. 탑승하고 하차하는 시간이 너무 지금 많이 2-3배 정도 걸립니다. 예. 이런 부분들 특히 고민을 좀 해줘야 되고요. 또 아까도 위에 51명이 탄다고 말씀드렸지만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가다가 이렇게 코너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는 네. 그러면 좀 이렇게 뒤집히거나 그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특히 곡선 구간 같은 경우에 속도 대비해서 이 곡률 반경이 좀 좁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고요. 예. 또 특히 차로 변경, 특히 우리나라는 앞에 차가 갑작스럽게
다른 차들이 끼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이때는 예를 들어서 급브레이크를 잡거나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하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들어올 때 버스 1차 중앙차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승하차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뒷차들이 나라비를 쭉 쓰게 되는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초기에 운전자들도 습득이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가 길고 높기 때문에요. 특히 운전자가 모든 승객의 상태를 다 봐야 알겠습니다. 되고, 예. 비용부터 주변 환경, 일반 버스보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문제들 다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대학교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